이달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됐던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약 200개 참가국이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을 포함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인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최종 합의가 그런데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하루를 연기해 합의안을 조율했다고 하는데 결국 끝없는 수정을 거쳤고요.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합의 과정을 어렵게 한 것은 바로 경제적인 논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안은 좋았는데 합의안이 굉장히 부실했다, 별로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강도가 좀 높은 협상 끝에 원래는 12일 끝나게 돼 있었어요. 하루가 더 뒤로 미뤄지면서 13일 일단 조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자, 이제 세계 각국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로 했던 파리 협정의 취지를 살리는 데 합의를 하고 6년 만에 세부 이행사항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합의문에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되는 등 소개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 제출했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5도에 맞게 내년에 다시 내기로 합의를 했고요. 또 선진국들은 기후 취약국들의 이상기후 적응을 돕기 위한 기금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배로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 6조인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채택되면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도 완결이 되었는데요. 자, 이제 그런데 강대국들의 이익 챙기기로 원래 합의를 했던 초안에서부터 아주 상당히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화석연료 목표가 가장 부족하다는 평을 받는데요. 이번 합의문에는 원래 합의문 초안에 들어가 있었던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가 사라지고요. 폐지가 아니라 감축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안에는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 이랬던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강도가 확 줄어들었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중국, 인도, 러시아, 그러니까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의 반발이 이번에 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 탄소 중립 문제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임을 아직 이번 회의에서 잘 보여줬죠. 저는 이제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위원장을 하고 있는 윤순진 교수 말이 생각나던데요. 윤 교수는 우리는 장마 폭염을 기후변화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감축은 더 이상 기후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산업 구조와 직업 등이 바뀌는 경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날씨 문제라면 대중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은데 먹고 사는 문제를 결부하면 보다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도 결국 탄소 국경세나 선진국 기업들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압력, 또 탄소 시장 지침 등 경제적 이유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중국이라든가 인도 등의 석탄 발전 폐지를 끝까지 반대했던 것은 당장 석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이나 기술, 그리고 비용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3대 탄소 배출국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인도의 가시적 저항에 중국의 지원, 미국의 수용이 있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석탄 폐지만 아니라 첫 합의문 초안에는 석탄 사용과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안도 있었는데 중국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비효율적인 등 전제 조건을 달게 된 것도 결국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적 이익에 우선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미국도 타협했다는 것이죠. 자, 올해 탄소 배출권 거래처가 탄소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7년 만에 석탄 화력 발전을 늘렸고요. 이번에 세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죠. COP26 개최국인 영국도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석탄 발전 폐지라는 게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진국들이 지금까지는 자기들끼리 이산화탄소 다 배출하고 이제 와서 사용하지 말자는 게 얄밉기도 할 것 같고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석탄을 써야 하는 지금 아무래도 개도국들이나 후진국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배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가장 많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대개 이제 가난한 저개발국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혹은 피해가 발생을 하면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기후 변화에 책임 있는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이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혹은 기후 재앙에 대비하는 그런 비용을 부담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칸쿤 유엔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이 매년 1,000억 달러를 객출을 해서 후진국들을 돕자면서 인천에 있는 녹색기후 기금이 창설되었던 건데요. 실제 이제 선진국들이 할당된 기금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컵26에서도 글래스고 손실 및 피해기금 설립이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 등 선진국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이 되었습니다. 예.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자기들의 책임론을 부정을 했습니다. 이에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 국가들은 아주 크게 실망을 했죠. 이번 글래스고 총회에서 선진국들의 경제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글래스고 기후협약 합의 관련 후속 내용들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